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미 마음을 정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첫 번째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격전지 유권자에게는 오늘 토론이 중요하고 격전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갑자기 토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소득세 750달러가 됐고 더욱 격렬해질 게 분명합니다. 750달러는 1년에 18,000달러 미만을 버는 자녀 없는 싱글이 내는 세금보다도 적은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두 사람 모두에게 이겨야 되는 주가 펜실베니아주가 바이든 후보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선 지지율 격차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가 공화당의 기운주에서 경합주로 됐다고 정치 전문 쿡 리포트가 보도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이 되면 현재 합법인 낙태는 불법이 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태가 불법이 됐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행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베럿 지명자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룹 People of Praise가 서서히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 그룹이 와이프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적어도 수입의 5%를 헌금해야 한다는 등의 구속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이 그룹이 발행하는 잡지는 온라인에서 모두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켄터키주 검찰총장이 여론과 배심원의 반발, 판사 명령에 따라 흑인 여성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기소하지 않은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6개월 동안 소매업소 파산과 폐업이 기록적이었습니다. 소매업계 역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인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언론은 다른 나라는 왜 미국보다 나았는지를 점검합니다. 나파밸리 산불은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면서 커뮤니티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있을 그 토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토론을 보고 나서 미국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장점과 단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그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큼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리 조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그리고 전략적인 캠페인 기술, 전략적인 캠페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유권자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 토론 때에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이 그 토론회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5년, 18년 동안 2번밖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자료를 누가 주었는가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이 근거 없는 보도를 했을 리는 없고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웬만큼 뉴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그 정도까지 $750만 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지를 하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입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에도 설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쳤다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가 낫다 하면서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알고 부시 대통령 그때에도 플로리다로 가서 수습을 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만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작은 그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가 지금처럼 전국적인 여론조사나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투표 당일날 누가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서 꼭 이번에는 투표 당일 나가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격차가 별로 되지 않을 경우는 미국 그 유권자의 4.7%밖에 되지 않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힘도 커질 테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토론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아주 이변까지도 최대로 보면은 낼 수 있는 그런 그 토론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그 6시에 하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없다고 해서 저는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해봤자 늘 준비된 그 원고를 1, 2분짜리를 읽거나 외워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뭐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후보들이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 토론회를 다 끝내고 나서 즉석에서 하는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일부는 그 말하자면 그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만 숫자가 굉장히 작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들 오늘도 그 토론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생전 처음이잖아요. 미국 역사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클레어몬트 맥케나 그 칼리지의 잭 그 피트니 교수가 이런 그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랜 동안 분석을 해온 교수인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오늘 토론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to root 하기 위해서 본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도 얼마 전에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토론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데 한 사람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뭐 아이오와주, 펜실베니아주 이런 격전지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뭐 경제부터 또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 폭력 시위, 연방 대법관 지명 이런 6가지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아이템에 15분씩 할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크리스 월러스라는 팍스 뉴스의 독립적인 앵커가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하지 않든지 바이든 후보는 $750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했으면서 그 정도 세금을 냈다고 그것도 딱 2번만 이렇게 그 얘기를 바이든 후보는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할 것이고 당연히 사회자가 질문을 하겠죠. 지금 제일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요.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야,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핫 이슈가 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사망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새로운 연방 대법관 지명으로
눈이 많이 돌려졌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일요일 밤부터 $750, 그것도 15년 동안 딱 그 2번 내고 나머지는 내지도 않고, 유일하게 많이 냈었던 때가 어플랜티스 해서 뭐 4억 3천만 달러 정도 벌었던 그 기간, 그리고도 리폼 받고 또 IRS 감사 받고 하는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전부 또 연방 대법관 지명도 뒤로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그 토론에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방어를 해야죠.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750.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는 조금 눈에 보입니다. 나는 불법을 한 것이 아니다. 위법한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절세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세라는 것이 시스템에 맞게 절세를 했다 하는 것이고, 뉴욕타임스 보도는 아니 이방카에게 컨설팅 피를 주고 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본인은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돈을 펑펑 쓰고 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그 부분은 방어를 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겠죠.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중국에서 돈 벌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었다. 그것도 돈을 벌긴 벌었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서로 공격을 당할 이슈는 충분한데,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누가 그 성질을 먼저 내는가, 누가 성질을 먼저 낸다기보다 누가 먼저 그 톤을 올려버리고 마는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뽑을 땐 뭐 상관없어, 새로운 사람 해서 경제 살리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4년을 지내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확실히 필요한 기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도 또 어떤 때 말 길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실수도 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팩트 체크는 사회자가 안 합니다. 보통 그 사회자는 대선 후보 이 사회를 볼 경우는 팩트 체크까지 할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양측에서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이 계속 보면서 뭔가를 올릴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트위터가 그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전문가를 두고 뭐 민주당에도 공화당에든 다 팩트 체크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굉장히 트위터는 뭐 해시태그까지 전부 인간이 모니터도 하고 기계도 모니터도 하고 한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누구에게 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대통령이 말한 대로 A+ 학점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750가 정말로 시스템에 맞게 절세를 한 건가, 본인은 뭐 자산이 $10억 넘는다고 하고 포브스 이런 데서 조사해 보면 뭐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자산이 $10억 3억 1억 딱 뭐 10몇 년 동안에 2번 세금을 냈는데, 한 번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2016년도 $750, 대통령 첫 해에 $750, 그러면서 많은 골프장, 본인의 호텔 등등에 본인이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때도 시크릿 가드 등을 상주시키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방값을 받고 다른 나라와도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하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 안으면서 지지를 할 것인가 아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750만 냈다는 거 나 굉장히 많이 냈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많이 낸 건 본인의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그리고 그 종업원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고용인으로서의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가짜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공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서를. 그런데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자수성가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어. 돈 버는 데는 기술이 있는가 봐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지난 2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 MBC의 그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을 You Fired, 그것을 빼놓고는 계속 돈을 잃어버려 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대한 유산은 다 까먹고 화려한 생활은 했지만 그것을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빼면서 골프장 등등에서 까먹어서 이 지금 손해가 2000년도 이후에 3억 1,500만 달러 비즈니스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로 경제를 잘 운영한 거야? 아니면 진짜로 민주당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때 닦아놓은 그 길에 꽃을 따서 운 좋게 경제가 좋았던 것이야? 하는 것을 작은 퍼센테이지인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격전지의 유권자들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750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이 어제 검색한 것을 보면은요, 뉴스윕이라는 데서 이 뉴스 트래킹을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텍스 레코드, 이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10억 달러 비즈니스 손실, 이것도 역시 뉴욕타임즈의 예전의 기사입니다. 5월 7일의 기사거든요. 그 기사까지 찾아서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봤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1월 달의 기사인데, 버즈피즈는 좀 굉장히 민주당을 넘어선 민주당 성향. 버즈피즈가 이 코헨 모스코 프로젝트, 트럼프 코헨 모스코 프로젝트, 왜냐하면 마이클 코헨이라는 픽서가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면서도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백도어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게 1월 17일에 버즈피즈의 기사인데, 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바로 이 같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 $750 돈 낸 것에, 세금을 그 정도만 딱 2년만 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냐하면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0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이제 인준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선거 투표 며칠 전에 이제 인준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낙태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헬스케어에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People of Praise라는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속해 있는 그룹, 작은 그룹입니다.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요. 그 그룹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큰 논란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아마 인준 청문회 때가 되면 얘기가 또 되겠죠. 그런 그 그룹과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미국에 오늘 또 새로 나온 그 뉴스, 선거 판세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10월 12일 정도가 되면은 들어보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도 낙태가 합법화된 지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1973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197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로 앤 웨이드, 미국에서 이제 법에 판결이 나오고 한 것에 사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누가 소송을 했다 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연방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빠르면 금방 아니면 천천히라는 것은 적어도 몇 년 안에 길게 잡아서 이제 그 몇 년 안에는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낙태를 하지 못하느냐? 뭐 이 사회의 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엑시오스가 이 HBO 프로그램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하고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뭐 낙태법이 강한 주가 뭐 루이지아나, 엘라바마, 그래서 이런 주들이 계속 소송을 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18개 케이스가 지금 낙태에 관해서 걸려 있어요. 낙태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주로죠. 그래서 조지아와 테네시 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이게 보통 6주일인데 6주일이면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다고 하고요. 한 달 반 정도 됐었을 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명의 연방 판사는 이거 안 된다고 했고,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아나가 낙태를 그 의사가 하게 될 경우는 그 근처에 낙태 클리닉도 있잖아요. 큰 병원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 환자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환자 보호라기보다는 낙태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요. 미국이 50개 주가 되기 때문에 뭐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낙태가 불법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도시의 생각이 다 그 미국 전반적인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 오레곤, 또 워싱턴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낙태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요? 낙태 접근법을 높여준다고 할까요? 그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할까요? 누구라도 생명인데 생명을 뭐 쉽게 낙태하긴다고 한순간에 결정하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게 이제 상식이고요. 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뭐 어린아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형태로 임신이 된 것이냐, 심지어는 어떤 주는 여성이 원치 않은데 관계를 했을 때도 아이가 생기면 낳아야지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주마다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주는 굉장히 개인의 결정을 좀 존중하는 주이고요. 중간형이 있습니다. 몬태나주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리버럴해요. 몬태나가 그렇고, 플로리다주도 좀 아이오와라든가 미네소타,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편.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4개 주만큼은 아니고, 그리고는 그럼 나머지 지금 뭐 불법으로 하려거나 하는 그런 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6대 3이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전국적으로 이제 낙태가 금지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오늘 아침 그 악시오스의 HBO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명령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낙태를 더 지지하게 할 수도 있고, 낙태의 권리자를 보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낙태는 절대로 안 돼. 이 심장 박동이 들리면 6주일 이후에는 안 돼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잣대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임기, 그 첫 번째 임기 안에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통령이 뭐 낙태 권한을 뭐 여러 상황으로 주에 따라서 리뷰를 하게 한다던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People of Praise라는 이 그룹을 에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도드라지게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971년도에 지금 베럿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살고 있는 인디애나주의
그 사우스밴드 그 시에서 조직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보수적인 그룹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조금 합쳐진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버는 미 전국에 지금 한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1,700명에서 1,800명 정도. 어제 그 AP통신은 굉장히 그 긴 내용으로 심층 보도를 했는데 이 베렛 후보가 본인이 People of Praise 멤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화당에서도 무슨 그 연방대법관 후보의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 하는데 이 종교의 경우는 이게 뭐 꼭 종교에 연관된 그룹이기는 합니다만은 카톨릭이냐 뭐 불교냐 뭐 개신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People of Praise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헤드가 있어서 멘토 비슷하게 그 멘토의 말을 많이 따라야지 되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멘토가 그 헤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해서 복종을 해야지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그 강하고요. 해서 이 People of Praise 계열의 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예요. 우리 무슨 뭐 신학과 연관된 그런 학교가 아니라 트리니티 스쿨 그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 뭐 한 20개 도시에 이 트리니티 스쿨이 있잖아요. 이 People of Praise에서 트리니티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48살밖에 안 됐는데 여자 고등학교 보내는 것은 굉장히 그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해서 이 People of Praise에서 트리니티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남자 여자 뭐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그 홀리 스피릿 뭐 당연히 믿고요. 방언에 굉장히 그 무게중심을 두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또 그 여자들만의 그룹에 마치 그 사감 선생님처럼 헤드가 있답니다. 이 베럿 후보의 아빠도 엄마도 각각 이 그룹의 헤드였어요. 원래 인디아나주로 오기 전에 루이지아나주에 살았는데 루이지아나 남부 지부의 뭐 헤드 정도 이 아버지가 됐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베럿 후보의 남편도 People of Praise의 멤버이고 본인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트리니티 스쿨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베럿 후보가 2017년도에. 그런데 이 트리니티 스쿨은 People of Praise의 멤버가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이사는 여자도 오케이지만 이 People of Praise의 큰 그림의 그 큰 바디의 이사들은 그 중요한 그룹은 결정권자들은 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태어날 때부터 People of Praise의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종속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매체는 그 헌금을 그 수입의 11조는 아니에요. 4% 이상은 꼭 해야지 된답니다. 이 멤버들은 어제 AP를 보니까 적어도 5% 수입의 5%를 반드시 이 People of Praise에 헌금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를 헤드로 두는 것이 이게 뭐 남자에게 파워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자들이 힘든데 그거는 다른 사람 가족과 여자들을 케어하라는 의미고 봉사하라는 의미고 책임이 막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본인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People of Praise에서는 이미 이것이 문제되는 것을 우려해서 보호하기 작업이라고 할까요?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People of Praise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잡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간행물 비슷하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이 베럿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강조는 했는데 이 People of Praise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명을 받기 하루 전인 금요일 날 People of Praise가 자신들이 발간하던 그 잡지의 모든 것을
웹사이트에서 다 내렸습니다. 그 잡지에 이 베럿이 많이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언급되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은 People of Praise가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럿 후보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여자 지도자. 그 여자도 지도자는 있지만 항상 남자 아래인 것이에요.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또 미국에서 이슈가 된 게 켄터키주의 검찰총장입니다. 소수인종으로서는 눈여겨볼 만한 이슈예요. 이 켄터키주에서 26살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고 25살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고 3월 달에 남자친구랑 잠자다가 뭐 경관 3명이 와서 뭐 마약 찾는다고 왔는데 마약은 없었고 전 남자친구하고 연관해서요. 그리고 밤중에 막 문 뚫고 들어오고 하니까 괴한인 줄 알고 그때 같이 잠자고 있던 남자친구가 현 남자친구가 경관에게 총을 쐈다가 뭐 경관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것으로 기소됐다가 정당방위로 그 기소는 기각이 됐는데 3명의 경관이 전혀 이 여성이 숨졌는데도 그 사건과 기소되지 않고 한 명만 이웃의 총알이 날아가게 하는 그런 위험을 범했다 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켄터키주의 주지사와 그쪽 그 루이빌의 시장이 대배심의 그 판단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하니까 대배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연방법무부는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편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검찰총장, 기소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fantastic job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안 된다. 지금 뭐 수사 중인 거고 하니까 우리 안 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대배심의 배심원들이 아니 우리가 다 기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그것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언론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그런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배심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심원들도 변호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 공개해라. 사람들이 그 믿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이 켄터키주의 검찰총장이 대배심의 그 오디오 기록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 배심원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소수인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켄터키주의 검찰총장이 34살로 이 데니엘 카메룬이라는 켄터키주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숨진 사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요. 시위대가 시위할 때 보니까 당신은 그 검찰총장에게 겉만 까매. 속은 하얀색보다 더 하얘. 당신은 우리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부당한 것을 가지고 누가 블랙 커뮤니티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블랙 커뮤니티에 정말 해를 들이대고 있어. 어떻게 말하자면 화이트 피플의 앞잡이를 할 수가 있어? 하는 식으로 굉장한 그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연방 판사의 판결도 아마 검찰총장은 그 판사의 판결, 연방은 아니고 판사의 판결에 복종을 했을 겁니다. 여론과 이 배심원들까지 나오면 판결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숨진 그 연방 대법관의 얘기고 그렇게 돼서 여론 배심원들의 말하자면 그 약간의 반란 판결 때문에 이 블랙 검찰총장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공개하게 됐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리테일 스토어가 나쁘다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나쁠 줄이야.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쁘다면은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뒤에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18일까지요. 그 1월 달부터. 그런데 이것은 보통 3월, 4월, 5월 4월, 5월은
지나서 파산 신청이 됐을 텐데 챕터 11 그 파산 신청을 하는 업소들이 소매업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큰 체인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옷가게, 신발가게, 가구점,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더군요.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 보니까 백화점 등인데 리만 마크스 그랬죠. 쭉 그 나열한 거 보니까 JC페니 기억나시죠? 또 피어원 임포트, 투스데이 모닝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왠지 다정하게 느껴져요. GNC 홀딩, 비타민 그 강력하다 해서 GNC 비타민 많이 드시잖아요, 한국 분들. 또 럭키 브랜드는 뭐 바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듭니다. 브룩 브라더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 옷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 왔던 브룩스 브라더스도 그랬고, 앤 테일러의 모 회사도 역시 파산 선고를 했잖아요. 6월 18일까지 그 전에. 그리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도 또 파산 신청을 해서 모두 큰 체인이 29군데가 된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파산을 많이 했어요. 뭐 8년, 9년도에 부동산 버블, 또 주식시장, 뭐 파생상품 버블, 테크 버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파산 선고의 라이벌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0년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2010년도에 한 해 통틀어서 48군데가 있는데 지금 벌써 뭐 30군데 정도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같은 기간으로 볼 때 뭐 22군데 파산이 많은데,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쭉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소매업계의 역사상 소매업계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미국에서 쭉 그 팔로우업을 해오는 지금까지 가운데서 최악의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금방 멈출 것 같지 않다. 이게 포커스예요. 금방 멈출 것 같지 않다. 지금 메이시라든가 베스트 베드 비하인드라든가 갭이라든가 스토어 줄이고 있죠. 스토어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토어를 완전히 이제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어 문을 줄이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해서 잘 알려진 스토어가 뭐 한 2만 5천 군데 정도는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4, 4분기에 이 파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문 닫고 다시 열어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시도도 해보다가 더는 정말 몇 개월이라도 먹고 살고 할 그 돈까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한다 해서, 그리고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해서 파산 신청이 4, 4분기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too late 하기 전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앞서가기는 합니다만은 그 앞서는 폭이 과거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격전지에서도 뭐 2% 이 정도만 앞서갈 그 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리포트 나온 것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앞섬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가 다 이겨야지 돼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겨야지 되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여론조사 결과 54% 대 45%, 9%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49% 대 40%, 역시 똑같이 9%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이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여성들 표 때문에 그렇답니다. 도시 인근의 여성들 표 때문에. 아직도 그 남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7포인트, 8포인트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데 여성들이 조금 마음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 때보다 차이가 훨씬 많고요. 그때 이제 여론조사에 어떠한 그 미흡함도 있었고 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펜실베니아에서의 지지도도 내려갔고요. 지난주에 2번이나 갔잖아요. 화요일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주도 격전지인데 이 두 군데를 지금까지는 쿡 리포트에서
조금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쿡 리포트인데 여러 뭐 에이미 월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쿡 리포트에서 오하이오와 아이오와를 공화당의 기운 쪽에서 이제 경합주로 토스업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드모인 레지스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몬마우스 유니버시티 등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은 뭐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오하이오주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오늘 36일 남았습니까? 36일, 35일 남았습니까? 5주일 정도 남았는데 주요 이렇게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에서는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 뭐 90% 이상이 백인이니까요.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백인 워킹 클래스와의 사이에서의 격차를 바이든 후보가 지금 줄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조바심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다녀오셨던 분들은 좀 남달리 느끼시겠어요. 이 뉴스를 그곳에 살지 않으시더라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람도 숨지고 뭐 다 불타기도 하고 와이너리도 불타고 나파 뭐 소노마 이런 데 지금 산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와이너리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은 와이너리 그리고 또 부티크 인 같은 곳 나파밸리를 한국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여행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화가 안 된 와이너리 같은 데도 지금 불탔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그쪽 지역은요. 완전히 지금 커뮤니티의 지형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아더 와이너리, 데이비스 에스테이트 이런 곳도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28군데에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아이다호 지역에서도 14군데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몬타나도 10군데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걷잡을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아마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의 요소 같은 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이요. 남가주 이쪽에서 산불을 조금 잡고 나면 북가주 저쪽에서 또 일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로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2차 감염이 왔고 어제로서 이제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숨졌는데 미국이 20만 5천 명 5명 숨지면 1명이 미국입니다. 뭐 20% 조금 넘죠. 인구는 4%밖에 안 되는데 세계 인구에 해서 단순한 넘버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전문가들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숨져가고 하면서 무뎌지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워드 마켈 교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이 의학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우리의 브라더 시스터 본인의 어머님도 84세인데 숨지셨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20만 5천 명이 숨졌고 그 다음이 이제 브라질이죠. 보통 주의 안 하는 나라가 많이 숨집니다. 14만 2천 명. 그 다음이 인도 9만 5천 명. 인도는 처음에 그냥 방치하다가 나중에 조금 경제 개방하는 것을 딱 또 끈을 조이다가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경제가 뭐 20% 마이너스 정도가 20% 정도가 되니까 다시 오픈하니까 사망자가 또 늘어납니다. 멕시코 7만 6천 명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전문가들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극복했지? 오늘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말이야 중국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시작이 중국에서 했지만 중국은 사망자가 5천 명도 안 돼요. 4천 몇백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이 넘잖아요.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이니까 거기는
가지마 하고 다 막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완전히 뭘 다 막고 하진 않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 막은 것은 아니지만 마스크 잘 쓰고 뭐 거리두기 하면서 그렇게 알아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큰일이다. 대학생들 학교에 갔는데 이거 무슨 뭐 테스트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뭐 전수 조사도 안 하고, 트래킹도 안 하고, 뭐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미국은 정말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일요일에 동네 공원에 잠깐 갔더니 누가 달리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제 옆을 달려가서 제가 내 앞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하면서 그 본인이 기자라는 거예요. 어디 기자냐고 했더니 NPR 방송 기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써요. 강희신이었습니다.